경호원, 저 사람 당장 끌어내. 내 말 안 들려? 잠깐만요.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 거죠? 이유?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이 자리. 아무나 마이크 잡으면 되는 곳 아니거든. 하지만 저는 방금 막 무대로 올라가라는 안내를 받고 누가 올라가랬는진 몰라도 난 허락한 적 없어. 여기 기자회견장은 함부로 낯선 사람을 세울 만한 곳이 아니니까. 낯선 사람이란요? 저,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내가 왜 그 이름을 알아야 하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선 컨퍼런스 홀 안은 일순 싸늘해졌다. 무대 오른편에서 접근하는 경호원 두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손흥민을 둘러싸려 했다. 기자들 사이에서도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저 사람 진짜 손흥민 맞아? 분명 맞는데 이 행사 주최 측은 왜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거지? 누가 저 광경 좀 찍고 있어. 당연히 찍고 있지. 이런 건 바로 기사화해야 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손흥민이 당황스러운 듯 천천히 뒷걸음질했다. 그래도 그는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며 정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실례합니 전 미리 초청을 받은 게 확실하고 담당 매니저 통해서 참석 확답까지 한 상태였어요. 누가 초청을 했든 지금 내 관리 시간은 지났어. 네가 A매치든 프리미어 리그 선수든 상관없다. 시간표 안 맞으면 말짱 도루묵이야. 아니, 이게 무슨 이건 내가 주도하는 공식 기자회견이야. 예정된 순서 외에 무대에 오를 사람은 없다고. 경호원들이 손흥민에게서 한 발짝 다가오자 순간 긴장감이 더 고조되었다. 그러자 뒤쪽에서 한 청중이 재빨리 손을 들었다. 이봐요, 저기 감독님이라고 불리는 분. 저 사람 그냥 내쫓을 게 아니라 사정을 좀 들어보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 누구야? 기자면 질문이나 준비하시고 이 회견 방해하려면 나가시죠. 말이 너무 지나치네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입장했고 기자가 아니어도 참관할 권리가 있어요. 곳곳에서 맞아요. 하는 찬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자 감독이라 불리는 남자가 호통을 쳤다. 조용. 여기부터 내 권한이야. 내 지시 없이 누구도 발언할 수 없어. 사람들은 모두 숨죽인 채 무대를 지켜보고 있었다. 경호원들은 아직까지는 직접 제지를 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라도 손흥민을 잡아끌 듯한 자세였다. 손흥민은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하려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발표 시간도 잡혀 있었습. 제 매니저와 통화해 보시면 금방 확인 가능할 겁니다. 매니저. 그러니까 자꾸만 시간이 지났다고. 이미 내 순서는 지났고 우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 제 순서가 몇 시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오후 1시 30분으로 예정됐어. 지금은 1시 35분이잖아. 불과 5분 차인데 정말로 저 때문에 큰 차질이 생긴 건가요? 큰 차질. 이 회견은 분 단위로 움직이는 행사야. 한 명 늦으면 뒤 프로그램까지 도미노로 지연된다고. 너 혼자만 늦은 게 아니다. 주최 측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라고. 관중 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지금 시간 1시 33분인데 아직 2분 남았는데? 에이, 시계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 그래도 저렇게까지 난리치는 건 좀 이상하긴 해. 이때 한 남자가 기자증을 목에 걸고 앞으로 나왔다. 죄송하지만 감독님, 정확한 스케줄표가 여기 있습. 손흥민 선수 발표 시간은 1시 40분으로 잡혀 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왜? 스케줄표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최종 확인한 건 1시 30분이었어. 게다가 이미 다른 발표자 들어가야 할 시간이라니까. 다시 소란이 커지자 감독은 목소리를 더 높이며 외쳤다. 보도진 여러분, 이제 다음 세션으로 넘어갑니? 방금 올라온 분은 시간 관계상 발언 기회가 없습니다. 손흥민이 차분히 숨을 고르고 묵직한 톤으로 말했다. 저는 이 일을 오래 해왔고 보통 이런 식으로 배제당하는 경우가 없었습. 오늘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의미 있는 내용입니 꼭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 메시지를 누가 듣고 싶어 한다고. 이미 늦었다니까 마이크 내려놓고 나가요. 죄송하지만 어디서든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감독은 경호원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더 이상 잡음 필요 없어. 경호원들,
저 사람 안내해. 경호원 한 명이 조심스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손흥민에게 말했다. 선수님 죄송합니. 저희도 이런 건 원치 않는데 지시가 떨어져서. 알아요. 여러분 잘못은 아닙니다. 손흥민은 물러나듯 무대를 내려왔다. 기자들이 일제히 사진을 찍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를 따라 움직였다. 손 선수님 혹시라도 이 뒤에 공식 입장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곧 제 방식으로 말씀드릴 게 있을 겁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예감이 스쳤다.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했다. 도대체 이대로 포기할 손흥민이 아닐 텐데 뭘 하려는 걸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장은 곧 다음 발표자의 시간으로 넘어갔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목소리가 울렸다. 저렇게 쫓아내는 건 너무하잖아. 시간이 5분 오차가 있었다고 쳐도 그래도 손흥민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주최 측과 소통이 잘못된 건가? 기자회견인데 발언을 막는 게 말이 돼? 그러나 이미 무대 중앙에 다른 인물이 올라와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수십 명의 시선은 억지로 새 발표자로 이동하고 손흥민은 조용히 뒤쪽 출입문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간 그 순간 건물 바깥 공기가 한층 더 싸늘하게 느껴졌다. 취재진 중 일부가 뒤를 따라 나오자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했다. 죄송합니 안에서 제가 멘트를 하지 못했네요. 손 선수님 왜 갑자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발표를 못하게 된 거죠?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됩니. 분명 제 매니저가 1시 40분이라고 확인해 줬는데 이거 주최 측의 실수 아닌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굴 탓하고 싶진 않습. 그냥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한 기자가 손흥민에게 스마트폰을 내밀며 물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Q&A를 하시는 건 어때요? 지금도 유튜브 라이브나 SNS 생중계로 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아직 생각 못 해봤는데,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라이브로 진행하면 여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못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흥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럼 일단 제 채널로 라이브를 켜보겠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화면을 조작했고 잠시 뒤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다. 안녕하세요. 지금 예정되었던 기자회견장에서 제 발표 시간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이렇게 밖에서 라이브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순간 주변의 기자들도 일제히 휴대전화를 들고 동시에 촬영을 시작했다. 호기심을 가진 시민들도 슬쩍 다가와 상황을 지켜봤다.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 이곳은 서울 강남에 있는 코스모 회의장 건물 밖입니? 댓글 올라오네요. 손흥민 선수 무슨 일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무대에서 왜 못 봤죠? 방금 행사장에 있었는데 정말 황당했어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을 확인한 손흥민은 사람들의 반응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축구 장학 프로그램 관련 발표를 하려고 했습. 유소년 축구 발전과 교육 지원에 대한 계획을 소개하려 했는데 발표 타이밍에 문제가 생겼어요. 헐,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못 들었네. 어처구니 없다. 행사 측이 무슨 생각이람. 라이브 방송을 켠 지 1분도 차에 되지 않아 시청자가 수천 명을 넘어섰다 지나가던 몇몇 시민도 놀란 표정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열어 댓글을 함께 보았다. 아직 기회가 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 그리고 질문도 받아볼게요. 혹시 오늘 발표를 듣고 싶으셨던 분들 여기에 질문 남겨주세요. 잠시 후 실시간으로 수많은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축구 훈련 방법부터 해외 진출 과정, 한국 축구의 미래, 유소년 지원 계획 등 질문의 폭이 매우 다양했다. 한 번에 다 대답하긴 어렵지만 제가 가능한 한 많이 답해 드릴게요.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다. 사실상 건물 안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발표보다도 훨씬 큰 규모의 온라인 기자회견이 즉석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선수님, 여기 무슨 냄새 나는 옆 공사장인데 비 안 오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 너무 야외 아닌가요? 그러게 말입니. 그래도 여기밖에 자리가 없네요. 서서라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한편 안쪽 행사장에서는 바쁜 발표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슬슬 자리를 뜨고 있었다. 외부에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야, 밖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라이브 Q&A를 한대. 진짜?
여기서 듣는 것보다 훨씬 재밌겠는데? 그 감독이라는 사람, 방금도 다른 발표자한테 불필요한 말 던지던데 차라리 나가서 손흥민 라이브나 봐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퍼지자 신뢰는 점점 사람 수가 줄었고 결국 발표자도 머쓱하게 마무리를 해야 했다. 그러자 자연스레 누군가 소공어렸다. 감독님, 이렇게 돼버리면 행사 망치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다들 어디 가는 거지? 밖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미 인터넷으로 수천 명이 접속 중이라던데요. 그건 규정 위반이야. 우리 행사에 사전 승인 없인 홍보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람들 관심이 전부 그쪽으로 쏠린 상태라서 젠장 이러면 곤란해지는데 감독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는 부랴부랴 스태프에게 지시하며 무언가 대책을 찾으려 애썼다. 나가서 손흥민 선수한테 메시지 좀 전달해. 우리 행사 규정상 허가 없는 홍보 활동은 곤란하다고. 그리고 다른 기회를 잡겠다고 말해. 하지만 이미 실시간 라이브가 시작됐고 기자들도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이번 회견 전체가 실패로 기록되면 어쩌란 말이야. 사실 손흥민 선수는 원래 주최 측의 핵심 발표자였잖아요. 그걸 감독님이 막아쓰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커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날 탓하는 거야? 아닙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하고 같이 다시 무대에 세우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아요. 사과, 내가 왜? 감독님, 이미 밖에서 기자들이 전부 촬영 중이고 SNS에서는 주최 측의 태도가 문제라는 글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행사 강행하면 어떻게 되지?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 해명 없이 넘어가긴 어려울 거예요. 감독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굳은 표정으로 턱을 만지작거렸다. 지금 당장 나가긴 좀 그렇고 적절한 시점에 나가서 아니면 중간 브리핑을 통해 뭔가 변명할 여지를 만들어 행사 규정 얘기도 하고 시간 엄수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는 오히려 역효과일 수 있음. 이미 시간 잘못 안내받았다는 증언도 많고 스케줄표 사진까지 돌고 있어요. 젠장. 그 사이 밖에서는 손흥민의 라이브 방송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었다. 질문 중에 왜 행사장에서 발표를 막으셨는지 주최 측에 불만은 없으신지 묻는데 저는 지금도 주최 측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함니 오해가 있었을 뿐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짜 대인배 이 상황에서 악감정 없이 말하네. 손흥민이니까 가능한 태도지. 기자들과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이 다른 주제의 질문에도 진솔하게 답을 이어가자 생방송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었다. 한참 후 행사장 측 스태프 몇 명이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다. 뒤이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의 감독도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모습을 드러냈다. 건물 앞에는 이미 인파가 빼곡했다. 감독이 마이크를 들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그를 향했다. 여러분, 잠시 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 오늘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여러 혼선이 있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 사실 시간표가 잘못 전달된 문제가 있었고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 발표 시간이 원래 1시 40분이 맞는 건가요? 그 부분에 오해가 생겼다는 걸 저도 뒤늦게 인지했습. 주최 측 담당자가 두 가지 스케줄표를 혼동한 것 같더군요. 물론 행사 진행자로서 제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관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생겼다. 사람들은 일단 감독의 사과를 주시하고 있었다. 손흥민 선수, 잠시 이쪽으로 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던 손흥민은 부드럽게 웃으며 감독에게 가까이 갔다. 네, 말씀하세요.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 제가 예민하게 대응한 부분이 있어서 발표 기회를 박탈당한 것처럼 보였을 겁니. 앞으로 남은 행사 시간이라도 무대에 다시 모셔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 글쎄요. 이미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시라. 그러시다면 적어도 제 실수로 손흥민 선수께 불쾌감을 드렸다는 점은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싶습. 여기 많은 언론인과 시민분들 앞에서요. 손흥민은 주위의 시선을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괜찮습. 하지만 이미 바깥으로 다 나와버렸고 여기서 온라인 진행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요. 물론입니. 그래도 남은 행사는 마무리해야 하니
가능하다면 남은 세션 직전에 잠깐이라도 그러면 잠시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Q&A를 마저 진행하고 싶고 그 뒤에 행사장에 들어가서 간단히 발표하면 어떨까요? 감독은 조금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곧 수긍했다. 알겠습. 행사장 내부도 정리가 필요하니 밖에서 라이브 진행을 마치신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일단 갈등은 조금 진정된 듯 보였다 하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던 이들은 아직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사과하는 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래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 적어도 피해를 인정한 셈이니까. 손흥민은 여전히 스마트폰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질문의 답을 이어갔다. 네, 오늘 제가 알리고 싶었던 건 유소년 축구 지원에 관한 장학 프로그램이니 이제 막 시작된 계획이지만 선수로서 받은 사랑을 보답하고 싶었고 교육적으로도 기여하고 싶었어요. 원래 기자회견에서 설명하려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먼저 공유하게 됐네요. 이 방식이 더 좋아요. 전 세계 팬들도 동시에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영어로도 답해달라고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생각지도 못했던 국적의 시청자들까지 모여들었고 벌써 몇만 명 단위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들어왔다. 모든 것이 급작스러웠지만 오히려 오프라인 행사보다 훨씬 큰 파급력이 느껴졌다. 한편 실내에서는 다른 발표가 계속되고 있었지만 객석은 거의 텅 비었다. 몇몇 기자만 형식적으로 자리를 지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깥에 몰려 있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감독은 씁쓸한 표정으로 스태프에게 속삭였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군. 이번 기자회견의 메인 이슈가 저기 밖에서 벌어지고 있어. 어쩔 수 없죠. 차라리 남은 시간에는 실질적인 사후 대책을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요? 대책이라 뭐가 있을까? 손흥민 선수가 밝힌 내용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협약식을 열거나 공식적으로 행사장 이름을 걸고 캠페인을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좋아. 지금이라도 손을 내미는 게 낫겠군. 그 시각 밖에서는 Q&A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손흥민은 밝은 얼굴로 마지막 질문을 받고 있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한국 음식은 다 좋아하지만 해외 생활이 길다 보니 김치찌개나 삼겹살이 늘 그립습니다. 오, 뭔가 평범한 답인데? 하하, 가끔은 평범한 게 제일 맛있잖아요. 자, 이제 저는 잠시 행사를 위해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끄기 전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소통할 기회를 만들겠습. 오늘 못다한 질문들은 다음 라이브에서 꼭 답해 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이 종료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다. 간단한 라이브였는데도 자신들의 의견이 즉시 반영되는 듯한 호응에 모두들 신나 보였다. 정말 멋진 시간이었어요. 덕분에 직접 질문도 해보고 실시간 반응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행사장 안에 있었으면 이런 분위기 못 느꼈을 것 같은데. 손흥민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는 이미 어수선하던 분위기가 정리되고 있었다. 스태프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무대 위 장비와 조명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무대 뒤편에 선 감독은 손흥민이 다가오자 작게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 사실 행사 기획 과정에서 여러 스케줄이 섞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괜찮습. 다만 조금 놀랐어요. 시간 지났으니 그만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나 강경하게 나오리라곤 생각 못했거든요. 그건 제가 지나치게 규정에만 얽매여서 그리고 행사 규모도 크다 보니 직원들도 예민해 있었던 것 같습. 핑계일 뿐이지만요. 이 일로 유소년 축구 지원 프로그램 취지가 흐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이죠. 행사장에 오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공지하고 공식적으로 손 선수의 발표를 듣고 싶어요. 그 후에 저희 측에서 함께 협력할 부분이 있는지도 의논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저야 감사하죠. 그런데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행사가 이미 많이 지연된 것 같은데
네, 다음 발표자분들과 협의했습. 우리 행사에서 손 선수의 발표가 사실상 메인 이벤트였으니까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 짧게나마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전해볼게요. 그렇게 잠시 후 무대에 다시 선 손흥민은 조명을 받으며 차분히 마이크를 잡았다. 객석에는 일부 사람이 자리를 떠났지만 대신 밖에서 라이브를 보던 이들이 다시 들어오거나 중계 카메라가 무대 앞에 세섭되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오늘 저는 제가 진행할 유소년 축구 장학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 처음엔 좋은 취지로 기획된 발표였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 그래도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보내자 감독도 무대 옆에서 살짝 미소를 보였다. 제 프로그램은 한국과 해외를 막론하고 재능 있는 어린 선수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 더 자세한 내용은 추후 제 SNS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속 공유할 예정이니 오늘처럼 직접적인 대화를 할 기회도 자주 만들 거고요. 발표를 마친 후 간단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자들의 질문은 중복되는 것도 있었지만 손흥민은 거듭 친절하게 답했다. 이미 온라인에서 진행한 Q&A를 꽤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중복이 되더라도 짧게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더 자세하게 보겠다. 는 농담 섞인 말에 청중이 웃음을 터뜨렸고 어느새 행사장은 밝은 기운에 감싸였다. 마지막으로 감독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진행상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손흥민 선수께 감사드립니.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전폭 지원할 방법을 고민하겠습. 혹시 이 자리에서라도 당장 가능한 협력이나 후원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건 정말 감사합니. 빠른 시일 내에 세부안을 다시 전해드릴게요. 공식 행사가 마무리된 뒤 일부 기자들은 손흥민에게 개인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미 크게 일정을 소화한 손흥민은 다른 장소에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야 했다. 행사장 뒤편에서는 주최 측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손 선수 측과 구체적인 협약을 추진합시다. 언론에도 좋은 그림이 될 겁니다. 오늘 초반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식 사과문도 내야겠네요. SNS를 통해 빠르게 발행하면 좋겠습. 우리의 진심을 담아. 그리고 행사 규정도 다시 정비합시다. 이렇게 중요한 스피커에게 시간이 잘못 전달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감독은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다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원칙만 따졌어. 행사야 시간 엄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에 대한 예의가 먼저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많이 배웠다. 그러자 스태프 한 명이 위로하듯 말했다.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우리 쪽에서 잘 사과하고 손 선수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오히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그래, 맞아.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를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지. 같은 시각 행사장 밖에서는 몇 명이 흥분한 듯 이야기하고 있었다. 결국 사과했다잖아. 손 선수도 무대에서 발표 잘 마쳤다고. 처음에 진짜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빠르게 수습하긴 했네. 오늘 얻은 교훈이 있을 거야. 어차피 결국 우리나라 축구 발전 위에 다들 모인 거 아니겠어? 그때 손흥민이 잠시 행사장 밖으로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 주었다. 선수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팬들을 위해 이렇게 노력해 주시네요. 응원 감사합니.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 나중에도 온라인 라이브 자주 해주시는 거죠? 네, 오늘 이런 경험이 있어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건물 안에선 행사가 마무리되었지만 밖에서는 작은 팬 미팅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손흥민은 미소 지으며 사인을 해주거나 사진 촬영에 응했다. 그 사이 감독이 살그머니 뒤따라 나왔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조용히 손흥민에게 다가갔다. 손 선수, 잠깐 괜찮으시면, 아, 네. 무슨 일이신지. 감독은 눈을 떨구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아까 무대 위에서 사과했지만 짧게나마 직접 다시 말씀드리고 싶었습. 제가 오늘 보여드린 태도 많이 무례했고 특히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던 분께 걸림돌이 되어버렸습. 정말 죄송합니다.
이미 행사를 통해 충분히 사과하셨으니 저도 마음 풀렸습. 너무 염려 마세요. 감사합니. 사실 제 입장에선 정해진 규칙을 잘 지켜야만 행사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렸네요. 네, 행사에선 규율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렇습. 오늘로 정말 크게 배웠습. 앞으로 행사 기획할 때도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이 점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독은 깊이 머리를 숙였고 손흥민은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아 올렸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도 실수하면서 배워가는 거니까요. 저도 혹시 행사에 늦게 도착했거나 미리 더 확인했어야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요, 그건 저희 측 문제였어요. 그래서 만약 가능하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프로그램 협력을 저희 행사 브랜드나 스폰서와 연계할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 유소년 축구 지원이라면 저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 사실 제 프로그램이 더 많은 분의 관심을 받을수록 좋은 일이니 함께 하시면 오히려 든든하죠. 감독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정말 감사드립니. 진심이에요. 이게 오늘 겪은 일을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합니. 오히려 온라인 Q&A가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줬죠. 앞으로도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면서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요. 이윽고 행사장 직원들과 스태프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와서 손흥민에게 인사를 건네고 사진도 함께 찍었다. 모두가 한결 부드러워진 표정으로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손 선수, 오늘 일은 정말 저희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어요. 이번 장학 프로그램 회사 차원에서도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고마습. 앞으로 공지할 때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담당자분들과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팬이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했다. 결국 이렇게 서로 잘 풀리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나 봐. 그러게, 처음엔 너무 험악해서 마음 불편했는데 이렇게 변하니 다행이다. 손흥민 선수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저 행사 주최 측도 이번 일로 반성 많이 했나 보다. 이런 걸 계기로 규정만 내세우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운영하면 훨씬 좋아지겠지. 점차 주변 사람들이 함께 맞아요. 응원합니다. 하며 분위기가 밝아졌다. 다음 날 각종 언론과 SNS에서는 이 사건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행사장서 발언 기회 박탈당한 손흥민, 오히려 온라인 Q&A로 역대급 소통 같은 제목이 달렸고 주최 측의 사과 및 후속 계획에 대한 기사도 빠르게 올라왔다. 방송국 뉴스 인터뷰 중 손흥민 선수의 라이브 방송은 동시 접속자가 수만 명에 달했으며 행사장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발휘했을 한편 행사를 주관한 측은 내부 오류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며 손흥민 선수의 장학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손흥민답다. 이슈를 긍정 에너지로 바꾸네. 처음엔 공분을 샀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바로 잡으려는 모습이 있어서 다행. 유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면 우리나라 축구 미래에도 좋은 소식. 며칠 뒤 주최 측과 손흥민이 함께 협약식을 열어 장학 프로그램의 추진 방향과 후원을 공식 선언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언론인, 시민, 그리고 행사 관계자들 앞에서 감독은 다시 한번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와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 저희가 처음엔 잘못 대응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포용력 덕분에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됐습. 앞으로 저희 행사 조직은 규칙 준수와 더불어 사람에 대한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 이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손흥민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약간의 갈등을 겪었지만 이렇게 훨씬 좋은 기회로 승화된 것 같아. 기쁨니. 앞으로도 온라인 Q&A 등으로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양쪽이 악수를 하자 관중들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스마트폰과 카메라가 그 장면을 담았고 SNS 라이브를 통해 또다시 수많은 시청자가 지켜보고 있었다. 한 여성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잘 마무리되었네요. 안도되는 동시에 기쁘네요.
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은 손흥민을 향해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흥민 역시 그의 등짝을 살짝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지나 행사장 밖으로 나오는 길목에는 여전히 손흥민에게 사인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팬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 사이에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물었다. 손 선수님, 이번 사태가 한편으로는 더 넓은 소통 창구를 여는 계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할 뿐입니. 작은 오해와 갈등이 오히려 좋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죠. 앞으로도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면 언제든 갈등은 생길 수 있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한 태도가 아닐까요? 저는 계속해서 제 목소리를 낼 기회를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만들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유소년 축구 관계자가 힘찬 목소리로 물었다. 손 선수, 저희 유소년 클럽 아이들이 응원 영상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봐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런 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렇게 모든 갈등이 해소된 후의 분위기는 시작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서로 어색하게 신경전을 벌이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응원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감독 역시 마음에 큰 변화를 느낀 듯 행사 현장을 정리하며 스태프들에게 말했다.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다음에 또 이런 큰 행사를 맡게 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뭔지 명심해야겠지. 네, 감독님. 우리도 도울 테니 앞으로 좀 더 부드럽고 개방적인 기획으로 가보죠. 감독은 작게 웃었다. 그래. 규정은 지키되 유연성을 잃지 않는 방향이 맞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 마습 오늘의 해프닝은 오히려 모두에게 교훈이 됐네요. 결국 이날 있었던 갈등은 시간이 지났다는 지엽적인 문제였지만 그것을 둘러싼 태도와 대응 방식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다행히도 손흥민의 침착하고 긍정적인 대처, 그리고 뒤늦었지만 진심 어린 사과와 협력 의지를 보인 주최 측의 행동 덕분에 갈등은 더 큰 소통과 발전의 기회로 바뀌었다. 며칠 후 손흥민은 직접 SNS에 짧은 영상을 올렸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 덕분에 유소년 축구 장학 프로그램도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곧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영상 말미에 이렇게 덧붙였다. 갈등은 피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더 나은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음. 저는 계속해서 축구, 그리고 사람과의 소통을 이어가겠음. 모두 건강하세요. 이에 주최 측 역시 공식 계정으로 영상을 공유하며 댓글을 달았다. 주최 측 공식 계정. 손흥민 선수와 함께 더 나은 행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음.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기획을 펼치겠음.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아래 달린 댓글에는 행사장에 참석했던 시민과 팬들이 저마다 느낀 점을 나누었다. 처음에 본 장면은 솔직히 화가 났지만 그래도 끝까지 책임지고 사과하고 후속 조치 약속하는 주최 측 모습에 조금 감동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대인배라 가능한 결과 이젠 이런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들 배웠으면 좋겠네요. 유소년 프로그램 대박나길 기대합니다. 그렇게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동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바뀐 규정, 새로 생긴 협력 시스템, 그리고 손흥민이 보여준 온라인 Q&A 방식을 활용한 소통은 점차 다른 행사나 업계로까지 확대되어 갔다. 어느 날 감독이 행사장 협업 회의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저희는 그날을 잊지 않을 겁니. 시간이 지났다는 말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교훈, 그리고 조금 늦더라도 진심 어린 사과와 태도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몸소 체험했습. 앞으로 우리나라 축구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행사 기획에서도 이런 정신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에게 큰 가르침을 남긴 건 다름 아닌 평범한 한마디였다. 제 목소리를 어디서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오프라인 무대에서 거절당했지만 더욱 넓은 온라인 세상에서 수많은 이들에게 닿았다. 모두가 본 사건을 통해 깨달았다.
진정한 소통은 시간표가 아닌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도 사람들은 손흥민을 더 존중하고 또 그의 방송을 기다렸다. 그리고 동시에 행사의 규칙보다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메시지를 주변에 전파했다. 주최 측은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유소년 축구 발전 기금에 아낌없이 지원했고, 감독은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과오를 스스럼 없이 인정하며 변화를 약속했다. 결국 작은 갈등이 모두에게 값진 교훈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 교훈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었다. 다음 라이브는 언제 하세요? 곧 하려고요. 새로운 소식도 있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꼭 알려주세요. 구독, 알람 설정 다 해놓을게요. 사람들은 그렇게 웃으며 기다렸다.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그날의 라이브를.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는 제약 없이 누구라도 마음껏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길 기대하면서.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주변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묵살되는 순간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 그럴 때 시간이 지났으니 안 돼 라는 말로 무시하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 언제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좋은 목소리는 빛을 낼 거라 믿어요. 제가 말씀드린 유소년 축구 장학 프로그램 역시 여러분의 관심과 함께 성장할 테니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